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시승 많이 했지만 요번에 시승하는 차는 그냥 산타페 아니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일명 탐켄치. 아이고 디자인 봐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디자인 누가 이렇게 했어, 하하하. 뭐 그렇게 웃을 수 있지만 차의 파워트레인이나 이 차의 성능을 보면 결코 웃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몰고 있는 차는 산타페 2.5L 터보죠. 근데 요번에 TM이 페이스리프트 된 후에 뭐 일단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 또 아니고 보통 부러운 것 같아요.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능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 진짜 신기하네. 이 2.5 터보 엔진이 이렇게 좋아요?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데? 저희 지금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느낌이 뭐가 꽉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지간한 수입차보다 훨씬 좋은 그런 직결감, 그리고 그 엔진의 질감, 미래적으로 잘 만들어진 탱크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엔진 구름을 보여줍니다. 요런 거 엔진의 질감, 사운드 이런 것들 정말 좋은데요, 이게 좋으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신규 엔진이 안 나올 정도로 엔진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현대차 진작에 이걸 내놨어야지, 이제야 이걸 내놓으면 어떡해요. 아 세상에, 엔진 토크나 이 가속감이나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8단 DC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습식이죠. 이 8단 DCT는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이나 이런 고성능 자동차에 들어가던 그 DCT 변속기를 여기다 넣어서 주행 감각이나 감성이나 직결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이 차의 엔진은 지금 281마력을 내고 있고요. 281마력이면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데 주행 감각은 훨씬 더 센 차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뭐 230마력, 282마력 단순 수치상으로는 한 50마력 높은 건데도 그냥 50마력 차이가 아니라 한 100마력쯤 차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아마 엔진이 주는 그 자신감 같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6L 터보 엔진은 뭔가 달릴 때 나 좀 힘들어요, 난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든다면, 얘는 나 지금 아주 쌩쌩하니까 더 달려, 더 좀 밟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밟아주세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달리는 즐거움이 훨씬 더 뛰어나네요. 다이얼식으로 만들어진 드라이브 모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그렇지, 이런 거지.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약간 이 스포츠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넣어도 70km에서 5단을 넣어요. 그래서 RPM이 대충 한 70km에서 2000rpm 요 정도 나옵니다. 아니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면 좀 과감하게 왕왕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풀가속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인상적입니다. 어떤 점이 인상적이냐면 이 RPM 게이지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어차피 그림이지만 이전엔 이 그림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이 산타페나 최신 자동차들은 변속되는 타이밍이 번개같이 움직여요. 이거 뭐 포르쉐입니까? 포르쉐입니까? 재밌네. 사실 그래픽이니까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픽 카드를 1060을 쓰다가 2080으로 바꿔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체감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겠지만, 파워트레인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파워트레인 같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아쉬운 게 뭐냐면 연비입니다. 차는 DCT를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7.1이에요 안되겠다, 이거 연비 리셋하고 에코 모드로 바꿔서 연비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10.1에서 10.8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륜 같은 경우는 9.5에서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보면 연비가 14, 13 저는 그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어지간한 운전자들 운전하시면 연비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나쁜 점은 이 차가 달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더 밟게 되고 자꾸만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야, 연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알겠네. 밟게 만들어요. 운전자를 밟게 만드는 요 느낌. 요거 아주 묘합니다. 묘해요. 대한민국이 만든 SUV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가? 현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이 차를 한번 타보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공회전도 조용하고 사운드 너무 좋은데? 이건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엔진 사운드가 듣기 좋아요. 너무 사운드를 잘 만들었어요. 사실 힘센 엔진을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힘센 엔진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근데 감성적으로 이런 만족감을 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독일 회사들이나 뭐 정말 유럽 회사들이나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지, 우리나라 회사가 이걸 한다는 거는 상상 못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약간 스티어링 휠 감각도 이전에 있었던 산타페 초기형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RMDPS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더 직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이 느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지금 이 2.5리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산타페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 같고 산타페 N9 정도로 불러줘야 맞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도 굉장히 단단해서 도면의 충격 같은 게 그냥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싫어하는 세팅이거든요. 근데 스포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면이 잘 느껴지고 코너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다, 아주 만족스럽다고 느낄 것 같은. 그리고 지금 핸들링이 굉장히 샤프해요. 핸들을 돌렸을 때 따라오는 느낌이 팩 너무 잘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는 진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차, 특별히 만든 차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잘 만들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자동차 세팅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산타페 2.5로 파는 게 아니라 산타페 N9, 산타페 N 뭐 이 정도로 팔았어야 되지 않나. 산타페 스포츠, 이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건 앞모양은 참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야, 이거 어렵다. 굉장히 하이테크적으로 생기긴 했네요. 램프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DRL이 이런 식으로 켜지기도 하고, 두 개의 램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이죠. 남들과 어쨌든 똑같진 않잖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초기 TM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뒷모양도 약간씩 달라졌어요. 근데 앞모양의 그런 충격적인 변화처럼 충격적이진 않고 기존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뒷모양을 보고 나면 뭐야,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앞모양이 저렇게 바뀌고 나니까 요번에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정말 풀체인지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변했고요. 실내도 많이 변했어요. 근데 실내를 보면, 제가 워낙이 소렌토 오너였기 때문에 이 산타페를 보면 뭔가 자부심이 느껴져. 이 차보다 소렌토가 낫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대가 이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한 단계 더 뒷세대다 보니까 산타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이 조금 작게, 그리고 뒤쪽에 앉은 사람이 조금 작게.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소렌토 오너들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차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탈 때는 이 3열까지도 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 밑에도 살짝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끈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젖혀지게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뒷좌석의 공간을 더 넓혀 놓으면 트렁크 공간 충분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뭐 들어가서 앉는다거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이 차의 시트의 하이라이트는 이 차가 6인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새로 나온 6인승의 놀라운 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다른 차들은 여기 투톤으로, 가운데는 밝은 색으로, 가장자리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에 비해서 확실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두 가지 시트를 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걸이 고정 시스템도 조금 다른데 어쨌든 팔걸이 고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컵홀더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컵홀더가 정말 필요한데 이 컵홀더의 위치도 중요하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이렇게 도어 패널에 있어요. 그래서 마실 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컵홀더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숙여야 된다는 느낌, 그리고 이게 약간 그렇게 품질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는 그런 아쉬움. 근데 어쨌든 여기 붙이는 것보다 여기 붙이는 게 훨씬 더 원가가 저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단점만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여기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히터가 나오잖아. 히터가 나오는 걸 바로 맞으면서 따뜻한 음료를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차가워질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다 나쁜 거야. 이 세상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컵홀더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음료 같은 걸 쏟을 거 아니야. 여기로 막 쏟을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220V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올려놓으실 때 절대 쏟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USB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USB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자리. 소렌토는 여기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데 얘는 여기 있으니까 약간 꽂을 때나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높아요. 아주 사소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 놀이기구가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3열에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죠.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돼요. 버튼 누르면 네,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죠. 아주 편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슬라이딩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2열을 뒤로 밀었을 때 여기 앉은 사람이 괜찮나? 지금 거의 무릎 꿇듯이 앉는 거지만 나름 괜찮아요. 이 정도 앉을 수 있지 뭐. 이거 뭐 편하잖아, 그죠? 뒷좌석을 위한 에어벤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리어 AC라고 써있죠. AC라는 건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겨울에도 여기서 이걸 빵빵 틀면 에어컨이 나옵니다. 아우죠. 한겨울 에어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코 덥지 않아요. 추우면 추웠지. 소렌토랑 공유하는데 뭐가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지? 이쪽에 측면에 이 작은 쿼터 글래스가 은근히 의미 있습니다. 이게 꽤 의미 있어서 시야가 꽤 넓고요. 오히려 이건 소렌토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요 앞까지 있으니까 3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 같은 게 충분히 누려지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페이스리프트가 처음이 아니죠. 그전에도 살짝 바뀐 게 있습니다.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 인테리어가 바뀌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때도 조금 아쉽다고 했어요. 전에 서 있었잖아요. 서 있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요거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최신차로 탁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버튼의 중요도나 이런 것들 구분 없이 그냥 한 대 쫙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버튼이 어디 있는지 딱 찾으려면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디스플레이도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정말 큰 디스플레이였는데 지금 10.25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이 뭐 나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평범한의 수준의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이 차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이 차에서 정말 중요한 건 주행 감각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오프로드니까요. 여기 터레인 모드를 눌러서 이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샌드로 바꿔서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샌드! 사륜구동의 토크를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게 샌드 모드를 하고 나니까 네 바퀴에 아주 균일하게 힘을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좋아. 아주 좋은데요. 샌드 모드와 스노우 모드는 어떻게 다른가? 눈길에서 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눈을 빨리 파서 그 밑에 있는 땅이 나타난 다음에 그 땅을 짚고 가는 거, 그게 한 가지 주행 방법이 될 거고, 그런데 정석의 주행 방법은 눈을 파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달래가면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크가 적어야 되겠죠. 1단은 힘이 너무 세니까 2단부터 출발하는 거죠. 2단부터 출발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스노우 모드는 부드럽게 주행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HDA가 작동됐고요. HDA가 작동될 때는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도 돌려주는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 시킵니다. 어우, 좋은데요. 요즘 최신차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아주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0km 올림픽대로인데 갑자기 저기 60km 카메라가 있어요. 생뚱맞죠? 저기서 엄청 많이 당황하시는데 얘는 당황하지 않고 알아서
딱 속도를 줄여주네요. 끼어드는 차를 조금 늦게 발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쪽에 나타나는 것도 괜찮네요. 이 산타페의 특징은 SUV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산타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의 SUV들은 겉모양만 SUV고 실제로는 SUV가 가져야 될 것들을 다 빼놓는 그런 자동차들도 많아요. 뭐 전륜구동 모델만 있다거나 지상고가 낮아서 오프로드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거나 이런 차들도 많은데, 이 산타페는 기본적으로 SUV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거기다가 추가로 마치 스포츠카가 주행하는 것 같은 승용 감각의 좋은 주행 감각도 보여주니까 이렇게 SUV의 장점 그리고 일반 승용차의 장점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주는 거, 뭐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딱 한국적인 그런 기능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차가 장점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 차에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시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버튼들, 이런 것들 보면 최근 들어서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면 좋을 텐데 가격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모델이 3,300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깡통이 3,300이니까 상당히 비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하다. 이게 현대라고 산타페라고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절대 아니다. 굉장히 비싼 자동차다, 이런 것도 느껴지게 되네요. DCT 변속기의 특징이 또 있죠. DCT 변속기는 언덕에서 가다서다 하면 차가 왜 뒤로 가? 아니, 차를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왜 뒤로 가? 이럴 수 있는데 DCT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전 수동 변속기를 자동화시킨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클러치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동 변속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언덕길에서 시동을 잘못하면 꺼트리잖아요. DCT도 언덕에서 시동을 꺼트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이제는 시동 꺼트리는 차는 거의 없죠. 그리고 2차 정도 되면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차에는 스탑앤고가 들어있어서 스탑했다 출발하는 그 시점에 차가 뒤로 밀리면 뒤로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게 됩니다. 불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DCT 변속기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특성은 알고서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 시승해 보고 나니까 사람과 자동차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이렇게까지 즐거운 SUV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아주 감격스럽고 뿌듯한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포카 광고해야 되는데 못 넣었어. 빨리 해줘. 여러분의 자동차 상태가 궁금하시다고요? 인포카가 딱 좋아! 웃으면 어떡해요? 좋아. 왜 얼굴 빨개졌어? 기다려주세요. 자, 캐릭터에 지금 그 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이런 범퍼가 나오셔서 놀라셨죠?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광고주님들의 사랑. 그래서 인포카 딱 좋아.